중국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직면하다. 한국의 회심의 일격에 중국 경제가 완전 붕괴되는 상황.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느닷없이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시중에 풀겠다는 의미인데요.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를 통해 1조 2천억 위안, 약 22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금리 인상을 밝힌 것과 발맞춰 테이퍼링, 즉 긴축에 들어갔는데 어째 중국만 거꾸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처럼 돈을 풀지 않으면 중국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중국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4월 9% 시장 전망치인 8%보다 훨씬 밑돌았는데 뻥튀기에 능한 중국 통계 조작 사례들을 볼 때 실제 성장률은 훨씬 낮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니까요. 지금 중국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코로나 자연재해, 부동산 쇼크 등으로 실물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중국은 지난 2015년 무한정 통화 팽창을 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 시장이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는데 미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중국에 흘러든 자금의 미국 회귀를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 2015년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으려 최근 몇 년간 미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풀고 있을 때 오히려 긴축에 들어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웃긴 게 긴축에 들어가니 다시 경제가 망가지게 되자 또 다시 돈을 풀어야 하는데 시장에 풀린 돈이 효과를 보려면 1, 2년은 지속적인 통화 팽창에 들어가야 하고 문제는 내년에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과 그 시기가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타이밍이 엇갈려서 알고도 당하게 된 것이죠. 죽을 것을 미리 고집하는 느낌이 이런 건가. 무튼 중국의 지옥은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미국에게 도전해도 결국 역으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70%를 지니고 있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저조한 성장률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건비까지 급증해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은 가히 확정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의 이러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헝다의 파산입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건설사 중 자산 규모 1위, 2021년 기준 포춘의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 중 122위를 기록한 헝다그룹이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2020년 8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 규제로 자금난에 빠져 파산 위기에 처했는데요. 지난 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헝다를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하면서 헝다의 디폴트가 공식화됐습니다. 헝다의 사태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 10여 곳이 디폴트를 이미 선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중국 경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진 부채 규모는 무려 5조 2천억 달러야 6,235조 3,200억 원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일본의 2019년 국내 총생산 GDP를 넘는 규모죠. 사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원흉을 그저 부동산 업체에게로 돌리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중국 정부 즉 시진핑의 자충수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떠넘기는 수준하고는 딱 시진핑답죠. 그동안 지방정부 관리들은 당정부의 지침에 따라 부동산 개발 업체들과 손잡고 중국의 농지들을 개발하는 도시화를 추진해 왔었는데요.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인 반면 농지는 농민 집단 소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농민에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집단 계약에 의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사실상 강제로 농지를 수용하였고 이때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은 헐값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납할 수밖에 없었죠. 즉 중국의 도시화 과정은 토지 수용 지방정부에 의한 낮은 가격의 수용 토지 매각 부동산 개발회사 등에 대한 고가의 매각, 징세 비용 징수 부동산 개발회사 등에 대한 세금 징수, 토지 재수용 징세로 인한 수입을 재원으로 새로운 농지 수용, 당연히 지방정부와 농민 간 협상력의 불균형, 애매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해 농민들과 지방정부 간 정상적인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들은 수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축적하는 악순환이 벌어진 것이죠. 지방정부와 부동산 업체들이 이처럼 맘 놓고 일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시진핑의 도시화 정책이 초래한 것으로 시진핑은 2014년 당시 14에서 20년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형도시화를 통해 둔화 조짐을 보이는 수출 위주의 경제를 내수 중심의 경제로 재편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을 넘는 패권국으로의 야심을 밝힌 것이겠죠. 신형도시화가 복지 등 서비스 산업과 건설 경기 활성화, 도, 농간 빈부격차 해소,
주민 소득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는 새 성장 동력이 되리라고 오판한 것인데요. 그 사이 한도 없는 무지성 대출을 받은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이때다 싶어 무리한 사업 확장을 벌여왔고, 신형도시화 계획이 끝난 1년 뒤인 현재 2021년 국가 경제까지 뒤흔들 정도의 파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다 시진핑 때문이다. 중국이 겪는 경제 위기는 단순히 부동산, 금리 등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썩은 줄들이 서로 총총히 묶여 있는 것으로, 형다 사태가 형다의 파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중국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나의 사례로 현재 중국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으며 식량 안보까지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 부동산 개발업체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입니다. 14억이 처먹을 농지에 모두 아파트가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중국의 공실 아파트와 공사 중인 주택 다 합치면 35억 명이 살 수 있는 규모라니, 무지성도 이런 무지성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농지 부족이 아닌 능지 부족이 아닌가. 2020년 8월 시진핑은 식량 문제를 국가안보로 설정, 음식 낭비를 줄이라며 식품 낭비 금지법을 지시했고, 이는 즉시 국가 캠페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때 한창 먹방을 금지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또한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첫 번째 정책 문건인 중앙 1호 문건으로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를 꼽기도 하였습니다. 언제는 도시화한다더니 이제 와서 농촌화하려 하는 상황이죠.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너네가 14억 명 음식 책임지라며 농업 투자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핀도도는 100억 위안 약 1조 8,030억 원을 정부에 기부해 농업과학기술 전담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알리바바는 2020년부터 중국 내 1만 개 농촌 마을에 유통 거점을 설립하는 장기 계획을 시행했으며,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동은 블록체인 기술을 복숭아 유통 과정에 접목시켰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주력 사업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도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한 첨단 대제 사육기술 보급에 나섰습니다. 마오퍼둥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한 명의 무능한 사람이 참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의 움직임이 중국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와 화제인데요. 지난 15일 한국은 환태평양 경제와의 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의 의사를 밝히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P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보 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는데 주목할 만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TPP 추진의 암묵적 목적이 중국 배제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국에서 농수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한 세계 협정이 추진되는 것은 중국의 고립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참여로 인해 아태 지역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철강 동맹 참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 EU에 이어 일본에도 철강 관세 완화를 추진 중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무역협정 구축에 우방국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미국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 수출 제한 완화와 함께 새로운 철강 알루미늄 무역협정인 게스 참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게스는 철강 알루미늄의 지속가능한 협정으로 과잉 생산을 막고 탄소 감축 노력을 통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정부는 철강 동맹 참여 가능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 반중 관세 동맹을 맺고 향후 참여 여부에 따라 철강 수출 시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라며, 미국과 철강 협상 타결이 임박한 영국이 새로운 철강 무역 협정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선제적으로 참여해 롤 세팅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농지가 황폐화됨에 따라 먹이를 찾는 멧돼지가 도시까지 출몰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한 번화가에서 120kg에 달하는 멧돼지가 출몰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멧돼지는 마치 지가 사람이라도 된 듯 착각하며 어슬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멧돼지 왔대 곧 나온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중국의 내수는 건설 분야로 유지했으나
돈을 풀어봐야 더 이상 경제가 돌아가기 힘들죠. 헝다를 통해 망하는 걸 잠시 시간을 늦출 뿐이란 것을 중국 인민도 알기에 부동산은 끝난 겁니다. 돈은 일부 권력자와 부유층에서만 돌 듯.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경제로 전락한 중국 경제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코로나와 전 세계의 대중 제재로 인해 사면 초가입니다. CPTPP는 일본이 반대할 것 같은데 아니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조건을 내걸 것 같고 CPTPP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일본이 반대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한 개의 국가라도 거부의 사발이하면 가입 못한다고 하는데 윤시본의 가족비리 사기단 일원자와 이재명 후보가 경쟁해야 한다니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입법 처리하라. 이재명 후보 적극 지지 응원합니다. 적폐 세력들을 모조리 걷어치워주세요. 일본 식민주의자들 때문에 공산화된 중국에서 자유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점점 확대하기 시작했으니까 한시라도 통합중화민국이나 신중국연방 같은 자유민주화가 된 중국 대륙이 탄생하면 좋을 텐데 세계의 골칫거리 무리들 코로나를 세계로 퍼뜨리 고 기술도 독칠하고 대만을 지긋땅인 양 참견하고 행세하고 미국의 무서운 힘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 이외의 부채 한도 협상은 거의 연례행사급이죠. 오바마, 트럼프 때도 있었고 국가부도는 정치적 압박용. 레토릭에 불과하죠. 매번 있는 일인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남의 나라 소식을 전하려면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극적이고 피상적 보도만 일삼으니 답답하네요. 이래저래 안 좋네요. 석탄 대신 원자력이나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텐데 기름이나 LNG 등 폭등하거나 원자력 무리하게 돌리지 않을까.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제재했을 때 호주에서는 다른 판로를 찾고 노력을 했는데 중국은 호주가 100개 들고 찾아오겠지 하는 사이 전력난 겪음. 물론 석탄을 다른 곳에서 사면 되겠지만 너무 안일했음. 진짜 위기는 빚 그 자체다. 미국은 이미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데 그걸 그저 달러라는 종이만 찍어내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고 유효하지 않다. 다른 나라는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미국은 종이로 모든 걸 해결한다. 그게 계속될 수 있을까? 뭘 위기를 넘겨. 그냥 여야가 손잡고 땜빵한 거지. 기축통화국인 것만 믿고 방만하게 예산을 뿌리는 나라는 언젠가 대가를 받는다. 가지고 있는 달러 팔아서 위안화로 갈아타야 하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